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톰 소여의 모험을 들고 왔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작품이고요. 1876년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이냐면 19세기인 건 당연한 거고요. 미국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4년간 1865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때쯤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9세기 작품이고요.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세대는 그리고 MZ 세대 중에서도 조금 나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작품을 브라운관을 통해 접했을 거예요. 브라운관이라니. 그러니까 TV를 얘기하는 거죠. TV 만화 영화. 진짜 옛날 사람 같네요. 브라운관이라고 하니까. TV 만화로 만나게 된 스토리라서 애들이나 보는 동화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소설인 건 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긴 장편 소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폴리모랑 사는 토미, 얘가 한국 나이로 12살쯤 되는데 베키라는 예쁜 여자애랑 연애도 하고요. 또 뭐 고아인 듯 고아 아닌 고아 같은 자연인 허클베리 핀이죠. 하크랑 놀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해요. 그렇게 살인사건을 목격한 게 계기가 돼서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되고 보물을 찾아내서 결국 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물이 금화였어요. 실제로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보물이었죠. 재밌겠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설의 첫 부분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폴리모가 우리 장난꾸러기 톰에게 울타리 페인트 칠을 시켜요. 그래서 말을 더럽게 안 들으니까 굉장히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할 때까지는 못 논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나가는 톰의 친구들이 막 놀려요. 야, 너 꼼짝없이 잡혔구나. 너 못 놀러 가겠구나. 뭐 이렇게 놀렸겠죠. 그때 톰이 꾀를 내죠. 아주 재미있게 뺑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야, 나도 한번 해보자. 한번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톰이, 한번 해봐라 하고 좋겠어요?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톰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죠. 톰이 또 기깔나게 약을 팝니다. 이거는 특별 미션이라서 나만 할 수 있어. 너희들한테 맡길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을 파니까 이제 저쪽에서 친구들 쪽에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막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 난리도 아니죠. 뭐 급기야는 사과를 주겠다. 뭐 소중한 장난감을 주겠다 하면서 거래를 제안하고요. 톰이 그걸 못 이긴 척 받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하고요. 톰은 손도 안 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냅니다. 장난감도 많이 얻어내고 먹을 것도 많이 얻어내고 재산은 쌓이고 일은 안 하고 덤으로 폴리 이모한테 칭찬도 받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요. 뭐 심리학, 경제학, 뭐 리더십에 관련된 강연, 처세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톰 소여의 모험의 내용인 줄 모르고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원작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멋들어지게 약간은 어떤 철학,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정리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행동에 관한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어른이건 아이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이 책의 저자처럼 현명하고 훌륭한 철학자였다면 노동이란 무엇이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놀이란 무엇이든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조화를 만들거나 물레방아를 밟아 돌리는 일은 노동인 반면 볼링을 치거나 몽블랑 산을 등반하는 일은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영국에는 여름철에 하루 일정으로 사두마차를 몰고 30km에서 50km나 되는 길을 다니는 부유한 신사들이 있다. 그런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드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만약
그 신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다면 그 일은 노동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곧 그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노동과 놀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작가는 마크 트웨이는 잘 정리해뒀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연애예요. 이 톰이라는 아이는 학교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는 캐릭터죠. 당연히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친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주일에 가기 싫은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운명의 데스티니를 만나죠. 뉴페이스가 나타나는데 예쁘고 금발의 푸른 눈, 집안도 좋죠. 판사 딸이니까. 그렇게 만난 운명의 데스티니 베키를 또 학교에서도 만나요. 옆자리에 앉게 되죠. 여기에 있는 사진은 디아즈 누나입니다. 디아즈 누나의 리즈 시절인데 금발의 파란 눈 어떤 사람이 있지? 라고 떠올렸는데 카메론 디아즈부터 떠올렸죠. 자, 어쨌든 운명의 데스티니 베키를 학교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베키가 새침해요. 관심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 척을 하는지 어쨌든 톰한테 눈길을 안 주는데 톰이 또 이제 개수작을 부리죠. 노트로 쓰던 그런 석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베키 쪽으로 살짝 밀어요. 근데 그림이 안 보이게 손으로 가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궁금한 거를 절대 못 참을 나이. 한국 나이로 12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고 하죠.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말을 걸게 만드는 그런 스킬이 톰에게 있었다. 그래서 베키가 톰에게 야, 뭔데?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보여줍니다. 근데 요런 귀여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와, 잘 그렸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섞게 되죠. 톰이 그림 그리는 거를 가르쳐 줄 테니까 베키한테 학교 끝나고 하굣길에 친구들이랑 빠빠이 한 다음에 다시 교실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약속까지 잡게 되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번에는 톰이 똑같이 석판에다가 뭐를 써요. 뭐를 쓰고 또 손으로 가리죠.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보여달라고 해요. 베키가 야 뭔데 못 썼는데. 근데 이번에는 바로 안 보여줘요. 뜸을 많이 들입니다. 그러다가 야,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야 돼. 뭐 이렇게 계속 궁금증을 폭발시킨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I love you가 써 있었죠. 사랑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베키는 톰의 손을 때리고요. 베키 얼굴이 빨개지고요. 분위기가 달달하고요. 선생님한테 걸리고요. 선생님이 톰의 귀때기 막 잡고 뭐 이러지만 톰은 기분이 좋았죠. 약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약혼을 합니다. 약속대로 베키가 하교하다 말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톰이랑 만났는데 교실에서 석판에다가 이 그림 저 그림 그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그립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톰이 자기가 크면 서커스 어릿광대가 되겠다고 그래요. 진짜 어린아이다운 그런 생각이죠. 어릿광대가 되면 재미도 있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키도요. 자기도 그거 하고 싶대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해서 둘 다 삐에로죠. 둘 다 삐에로가 되겠다. 어릿광대를 하겠다. 이렇게 미래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약혼부터 하기로 해요. 그리고 약혼의 절차로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톰이 다 이끌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톰이 베키야 사랑해 하고 베키도 톰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입맞춤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톰이요 약혼녀 베키에게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약혼을 한 이후에 행동 강령을 전달하죠. 매뉴얼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랑 놀지 말고 춤출 때도 톰이랑만 춰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죠. 뭐 분위기 달달하고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 이어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꼭 한마디를 더해서 사단이 나죠. 뭐냐면 예전에 에이미랑 약혼했을 때도 이렇게 했다. 원래 약혼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처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키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럭 화를 냅니다. 톰이 막 당황하면서 급히 사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하면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낡은 노쇠 손잡이. 옛날에는 예쁜 장난감이 아니라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자기의 막 보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낡은 노쇠 손잡이를 주면서 이거 받고 화 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가 난 베키는 그렇게 싫어! 그러면서 쳐서 떨어뜨려. 그러니까 톰도 자기의 소중한 물건이 내동댕이 쳐졌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톰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베키는 톰이 또 나가자마자 자기가 화를 낸 것을 후회를 하고요. 그리고 톰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길 기다렸고요. 뭐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 톰을 찾아요. 그런데 톰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순식간에 확 달아올랐다가 위기까지 전개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연애 스토리,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살인 사건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뭐 재판 이야기, 장례식 소동, 그리고 뭐 동굴 탐험, 보물찾기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지고요. 톰과 베키의 러브 스토리는 장례식 소동 이야기에서 조금, 그리고 동굴 스토리에서 좀 많이 펼쳐집니다. 이 누워서 문학 특별기획 톰 소여의 모험이 몇 부작으로 제작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 텐데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제작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은요. 2240-908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서 한 소년이 한 소녀의 마음을 훔치는 과정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누워서 문학 특별기획 톰 소여의 모험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